가만입니다. 더 시전입니다. 어제 장은 모든 주식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공포지수는 40, 여전히 피어의 구간이고요. 현재 풀이장도 괜찮은 양봉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롱의 보조 지표를 보면은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먼저 하루빨리 반등을 시작해서 스토캐스틱의 우물을 마무리하고 MACD 양봉이 보일랑 말랑 하는 순간까지 와 있고요. 일목균형표 그물대 안에 들어가 있고 21선 터치 할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21선을 회복해주냐 못해주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21선을 넘기고 다시 한번 오른다고 하면 하락은 일단락 됐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기술적 반등의 끝은 하락하고 다시 상승으로 돌리더라도 중앙 이평선까지 터치하고 다시 내리면 그것은 기술적인 반등,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다우지수는 상당히 될랑말랑 하고 있고요. S&P 같은 경우는 아직 간극이 남아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간극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스토캐스틱의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는 순간은 언제나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순간이고요. 현재 그 기술적 반등의 구간은 지났고요. 이제는 과연 미국 주식이 다시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굉장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포 매매를 실시하고 있죠. 현재는 전시고요. 공포 매수를 한 번 실시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주식이 반등을 하니까 살짝 아쉽기도 하고요. 조금 뻘쭘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뭐 더 내려도 상관없었거든요. 하지만 주식이 오른다는 것을 굳이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대로 전고점을 돌파하더라도 그건 당연히 좋은 일이죠. 주식이 오르니까요. 저는 전부 다 매도하지 않고 현금 비중만 일부 확보한 다음에 그 현금 비중으로 매수를 실시한 거니까요.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더 낮게 매수를 한 거니까요. 다 매수하지 못했다고 굳이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은 명확하게 이틀간 상당히 오르긴 했지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또 소액으로 약간 소량 매수는 한 번 더 진행하긴 했습니다. 뭐 물린다고 생각하고 매수했습니다. 이대로 올리면 뭐 당연히 좋고 뭐 이대로 다시 내린다고 해도 다시 모아가면 되니까요. 현금 비중 아직 충분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어닝 발표는 장후에 메타 IBM 그리고 램 리서치 세 개의 굵직굵직한 실적이 기다리고 있고요. 내일은 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인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PC이죠. 상당히 격동의 3일이 될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참고하시고요. 공포지수 매도의 방법도 참고하십시오. 푸드콜옵션 0.97 상당히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음에도 푸드콜옵션의 수치는 그다지 많이 내려가지 않고 있네요.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되는 것은 현재 환율이 상승 추세를 주간에 이탈하려다가 말고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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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런 흐름도 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스닥을 사더라도 분할 매수로 사야지 지금이 이제 완벽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일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지 말고 분할로 항상 분할로 하셔야 됩니다. WTI 국제 유가도 딴 여기서 쭉 내려야지 맞는 건데 그래야 좋은 건데 다시 상승 추세선을 지지하고 살짝 반등해주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나스닥이 명확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아니다. 분할 매수. US100, CFD, 나스닥 지수 차트 일봉입니다. 강하게 들어온 파란색 선. 이 파란색 선이 무너지자마자 급격한 3일간의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말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항의 자리. 오늘입니다. 오늘이 저항의 자리입니다. 현재 풀이장에서 상승이 나오는 바람에 바로 저항의 자리까지 올라와줬고요. 이 저항을 돌파한다고 하면 바로 21선, 내려오고 있는 21선까지 논스탑으로 갈 수는 있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항을 부셔야겠죠. TQQQ 같은 경우는 이 저항의 자리가 조금은 높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괴리율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많이 녹은 거죠. 1배 US100 CFD 나스닥 지수 차트가 벌써 저항선에 다 와 있는데 TQQQ는 급락하면서 녹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3배 레버리지는 바이앤 홀드는 아니며 너무 급등할 때는 일부 매도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연속적으로 1배 지수가 급등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이 급등을 하죠. 하지만 언제나 이런 날은 찾아오기 마련이므로 무조건 바이앤 홀드는 멘탈이 상당히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1배 지수가 벌써 이 저항의 자리에 와 있는데 TQ는 저항의 자리 근처도 아직 못 갔기 때문에 항상 3배 레버리지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엄청난 고점일 때는 약간의
분할 매도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분할 매도를 하고 이렇게 급락할 때 적절한 자리에서 다시 주워 담는 거죠. 물론 풀 매도, 풀 매수는 지수의 등락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속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굉장히 회복이 더딘 모습. 하지만 5일선을 회복해줬다는 것은 괜찮은 흐름. 오늘 밤에 유가와 달러 인덱스와 이틀간의 빅테크 실적이 굉장히 경합하는 폭풍 같은 변동성이 나오는 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내릴 때마다 상승 추세선이 아직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선을 깨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내릴 때마다 매수를 실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말로 속스를 뭐 이러한 내리는 구간에서 사지 도대체 언제 사겠습니까? 뭐 이러한 오르는 구간에서 불타기 하다가 매도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잘해야 되거든요. 불타기 하다가 여기서 매도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청난 하락을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포지수를 체크하고 저점을 갱신할 때마다 추매를 하게 된다면 당장은 힘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상승하기 전까지는 팔지 않을 것이므로 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방을 그리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벌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불즈, 프리장에서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불즈 구성 종목 중에서 테슬라의 비중이 다른 레버리지보다 큰 편인데 그동안 이 테슬라가 계속 내리면서 좋지 않은 상황을 보여줬는데 테슬라가 어닝 발표 이후에 상승을 해주면서 불즈도 약간 수혜를 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즈는 적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오늘 굉장히 핫했죠. 이 테슬라 때문에 프리장 현재 약 160달러 부근을 터치하고 있는 모습. 하락 추세의 위로 갭상승으로 올라와준 모습이죠. 영원한 하락도 없고 영원한 상승도 없다. 개미 눈물만큼 한 10% 올랐는데 여전히 저는 기분이 좋지가 않고요. 다만 멤버십 회원님들께 그저께가 어떤 자리냐면은 볼린저 밴드 밖으로 완전히 나가버린 이 자리, 이 장기 하방 삼각 수렴의 하단 지지선마저도 깰랑말랑했던 절체절명의 순간, 그때 저는 물론 소액이긴 합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들어갔습니다. TSLL요. 그저께 샀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로 완전히 나가버린 날. 어제 테슬라의 어닝 발표가 있는 날이 아닌 그 전날 최저점에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현재 약 한 30% 정도 개미 눈물만큼 먹고는 있는데 여전히 기분은 좋지 않고요. 올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최공포에서는 어쨌든 매수를 하게 되면 단기적인 수익은 나는 것 같습니다. 조세 보조지표 일단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로 돌파를 하고 약간 하락을 하고 있지만 11선에서 뭔가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게 키움 전사가 또 미친 듯이 롱을 사고 있네요. 숏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데 전부 다 롱에 올인을 하고 있는 모습,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순매수 동향이고요. 하지만 굳이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숏이 내리는데 숏이 다시 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강하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롱이 오를 때는 즐기고 롱이 내리면은 너무 심하게 내리면 추매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장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지. 매일 일희일비 하면서 하면은 돈을 벌기 전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숏의 추세는 살짝 꺾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키움전사의 순매수가 올롱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달갑진 않네요. 코인의 공포지수 72고요. 코인베이스 2배. 저번 영상에서 이 갭라인, 이 갭라인은 언젠가는 메워줘야 되는데 일단 갭이 메워진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갭라인 위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그리고 마라를 또 제가 한 이쯤에서 매수를 하고요. 처음부터 마라를 매수할 때 뭐 장투로 매수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제 매도를 했습니다. 한 20% 후반대 정도 먹고 쿨하게 보내줬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매수한 거니까요.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계속적인 초급등을 할 때도 마라는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라를 깊게 믿지 않은 것이고요. 먹을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먹고 나온 거죠. 한 3일 만에 한 20% 후반이면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내린다고 하면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거고요. 비트코인 오면서 살짝 내려와주는 모습. 비트코인의 4시간 봉은 일단 일목균형표를 돌파해주다는 것은 괜찮은 흐름, 그리고 중앙 이평선이 아직은 밑으로 꺾이지 않은 모습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일목균형표 밖으로 나와줬다는 것은 4시간 봉상 나와줬다는 것은 괜찮은 흐름, 그리고 미세하게나마 이평선이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다. 희망을 한번 품어봅니다. 더 시저스 멤버십에 신리님, 허니님, UDT 가입해 주시고요.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투에 관심이 있다. 너무 바빠서 단타는 못하고
장투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시저스 장교로 충분하시고요. 나는 모든 걸 다 하고 싶다. 더 시저와 미장, 국장, 중장기 매매, 미장, 국장, 단타, 수익 매매까지도 다 하고 싶다. 마라 같은 거 한 25% 정도 먹고 싶다. 농담이고요.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싶다면 시저스 UDT 가입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 매매 일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구독자방에 상당히 좋은 글을 우리 김님이 올려주셔서 그것을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누구나 들어본 흔한 말이지만 이 말은 단순히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로 이해했으면 반쪽만 하는 거다. 그렇게 상투적으로 해석하고 넘어갈 교훈이 아니다. 실제로 사자는 사냥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죽는다. 사자는 사흘에 한 번은 가족들을 동원해 사냥을 하는데 사냥 성공률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 사냥은 체력 소모가 커서 몇 번 실패하면 실패 확률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냥에 실패하면 사자는 굶어 죽는다. 겨우 몇 번만 실패해도 그렇게 된다. 밀림의 왕이라는 사자의 삶도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야생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이 짓을 평생 반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크고 강하면 다 여유 있을 줄 알고 당연히 양보를 강권하는 문화가 강한데 아무리 강해도 생존 경쟁은 언제나 어렵다. 여유 부리면 언제나 이 주식시장은 등에 칼을 꼽습니다. 생존은 누구나 처절하다. 4월 달에 상당히 지금 며칠 찔끔 올리긴 했지만 상당히 4월이 힘들고 어려운 장이죠. 저는 이러한 어려운 장에 살아남기 위해서 국장에서 치킨 단타를 합니다. 토끼를 잡을 때도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국장에서는 오랫동안 절대로 홀딩을 하는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장은 4월 달에 괜찮은 수익이 나고 있어요. 물론 수익금은 별 의미는 없죠. 하지만 저는 토끼를 잡을 때도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죠.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